부모님 집,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사고가 나기 쉬운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원래 나이 들면 넘어질 수 있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고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문제는 부모님 몸만이 아니라 집안 구조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요. 오늘은 왜 어떤 집은 유독 사고가 자주 나고 왜 부모님이 멀쩡해 보이는 집에서도 다치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저는 처음에 부모님이 조심성이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셨어요? 천천히 다니시지. 그냥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문제를 가장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반복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먼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급해서 그런가?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집중을 못해서 그런가?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성격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움직임도 느리고 늘 주의하면서 다니십니다. 그런데도 욕실 앞에서 미끄러지고 밤에 화장실 가다가 휘청하고 방과 거실 사이 문턱에서 발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단순히 부모님이 덜 조심해서가 아니라 집이 사고 나기 쉬운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이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집이 위험한 이유는 너무 낡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엉망이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해서 위험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 매일 다니던 동선, 늘 쓰던 화장실, 손에 익은 가구 배치. 그래서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늘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우리 집은 좁아도 익숙해서 괜찮아.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위험을 위험으로 보지 못합니다. 문턱이 낮아 보여도 다리 힘이 약해진 부모님께는 걸림 포인트가 됩니다. 복도 끝 조명이 조금 어두워도 젊은 사람에겐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야간 시력이 떨어진 부모님께는 큰 위험이 됩니다. 화장실 바닥이 조금 미끄러운 정도라도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은 분에게는 그 조금이 사고가 됩니다. 즉, 집이 위험한 건 특별히 무서워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해 보여서 놓치기 때문입니다. 3. 사고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를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보다. 잠깐 발을 헛디디셨나 보다. 운이 나빴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고는 갑자기 생기는 것 같아도 그 전부터 구조가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어둡습니다. 중간에 작은 러그가 있습니다.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축축합니다. 잡을 손잡이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은 단 한 번만 균형을 잃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넘어지셨다. 하지만 그 앞에는 이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여러 개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4. 특히 위험한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자주 놓치는 위험 요소는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문턱입니다. 젊을 때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발을 높이 드는 힘이 줄고 걸음 높이가 낮아지고 살짝 끄는 걸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낮은 문턱 하나도 발끝이 걸리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운 바닥입니다. 특히 욕실, 주방, 현관은 위험합니다. 물기 한 번, 양말 한 번, 급하게 방향 바꾸는 한 번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잡을 곳이 없는 동선입니다. 우리는 평소 벽, 가구, 문틀을 무의식적으로 짚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휘청할 때 정말 손이 가야 할 위치에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그 한 번을 못 버팁니다. 네 번째는 조명 부족입니다. 밤에는 눈이 더 어둡고 노년층은 대비 감각도 떨어집니다. 즉, 낮에는 안 보이던 위험이 밤에는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는 앉고 일어나는 높이가 맞지 않는 가구입니다. 침대가 너무 낮거나 소파가 너무 푹 꺼지거나 변기 높이가 불편하면 일어나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몰리고 그때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 몸 상태와 만나면 사고 구조가 됩니다. 5. 낙상이 무서운 건 다친 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짐을 잠깐 다치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뒤가 훨씬 더 큽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입원이 길어질 수 있고 회복 과정에서 근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족들이 진짜 크게 체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간병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며칠만 돌보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회복이 길어지면 병원비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시간과 체력, 그리고 간병 부담입니다. 즉, 낙상은 단순히 넘어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상, 입원, 회복 지연, 간병 부담, 가족 전체 피로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집 안전 이야기를 할 때 절대 가볍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한 번의 사고가 가족의 일상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바꾸지 못하는 이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집에서 그렇게까지 위험을 따져야 하나요? 아직 사고 난 적 없는데 꼭 바꿔야 하나요? 이 질문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과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 안 일어난 것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바꾸는 걸 싫어하세요. 익숙한 집이라 손대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갑작스러운 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왜 위험한지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것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무조건 집을 새로 고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고가 나는 구조를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7. 부모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집이 버텨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넘어지는 걸 보면 자녀는 마음속으로 죄책감도 들고 부모님도 스스로 위축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많이 약해졌구나. 내가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더 조심해야지. 그런데 저는 그 시선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의 변화는 있습니다. 근력도 줄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건 부모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집이 부모님 몸 변화를 버텨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약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해진 몸을 고려하지 않은 집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가족의 말도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다니셨어요가 아니라 어디가 위험했을까를 보게 됩니다. 조심 좀 하시지가 아니라 이 동선을 바꿔야겠네를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8.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건 집을 보는 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사야 하나? 손잡이 달아야 하나? 복지용구를 써야 하나?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건 집을 보는 기준입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모르는데 뭘 바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험한 물건만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건 물건 하나가 아니라 동선과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등도와 시미트,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 현관에서 신발 갈아 신는 자리, 욕실에서 일어나 몸 돌리는 순간, 주방에서 물 따라 들고 이동하는 구간, 이런 데서 사고가 잘 납니다. 즉, 부모님 집 안전은 무엇을 사야 하나보다 먼저 어디서 위험이 생기나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9. 다음에 꼭 봐야 할 건 왜 넘어지는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 집이 왜 위험해지는지, 왜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 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정확히 부모님은 왜 자꾸 넘어지는 걸까? 진짜 이유가 따로 있나? 그냥 다리 힘이 없어서만은 아닌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집을 제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고 바꾸면 돈은 들었는데 정작 사고는 못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님 넘어지는 이유 따로 있습니다. 이 주제로 겉으로 보이는 이유 말고 실제로 사고를 만드는 핵심 원인을 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사고는 늘 큰 사건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익숙한 집, 평범한 동선, 사소해 보이는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심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혹시 집이 위험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보기 시작하면 사고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윤심 가닥전도 있다. 혹시 지금 우리 집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시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꼭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님은 왜 자꾸 넘어지는지, 겉으로 보이는 이유 말고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집을 어떻게 바꿔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즉 부모님 집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 사고 예방 구조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이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집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